자, 그동안 여러분들이 무기력했을 때 증세들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34살 때 무기력이 정말 심했을 때 증세들이 가만히 있었는데도 막 식은땀이 나요. 그리고 앉았다 일어나는데 막 현기증이 나서 운동을 해도 막 스쿼트 같은 거 막 10회 하기도 되게 어려웠었고, 또 막 이제 몸에 각종 염증들이 되게 많았어요. 뭐 후두염, 그리고 식도염, 그리고 간염, 고지혈증 막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막 제가 불면증이 그때 되게 심해가지고 잠을 이렇게 논스톱으로 쭉 자질 못했어요. 뭐 6시간 이상 자는 거는 너무 힘들었고, 보통 한 2-3시간? 그러니까 2-3시간 자고 다시 몇 시간 활동했다가 또 2-3시간 자고, 이렇게 하루에 잠을 한 2-3번에 나눠서 잠을 잤었습니다. 그리고 막 기억력이 떨어지고 체력,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술까지, 주량까지 막 떨어지는 그런 경험들을 막 엄청 했었었는데, 제가 이거를 처음에 이렇게 좀 방치하다가 도저히 사업을 할 정도의 그런 기력이 없어서 아예 사업을 쉬었었어요. 게다가 그때 제가 월 순수익이 한 3천 정도 됐었는데, 그것들을 포기할 수밖에 없을 만큼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1년 정도를 보내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쉬면 괜찮아질까 해서 사업을 쉬면서 몸을 이제 좀 휴양을 하려고 했던 거죠. 그동안 열심히 살았으니까. 근데 그래도 호전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혼자 딴에 이제 생각해 본 게, 내가 운동을 너무 안 한 것 같다. 그리고 불규칙한 생활 패턴하고 음주나 뭐 햄버거, 치킨 이런 걸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런 것 같다. 그래서 식단을 건강하게 바꿔보고 막 오곡 먹고, 근데 이제 그런 율무, 오곡, 뭐 이렇게 야채 종류, 그 다음에 등푸른 생선 뭐 이런 걸로도 다 바꿔서 소화 잘 되게 만들고, 그리고 또 막 운동도 하고 유산소 그리고 무산소 이런 것까지, 또 이제 규칙적으로 자고 일어나는 그런 습관을 가졌어요. 그리고 나서 괜찮아졌냐? 저는 괜찮아질 줄 알았죠. 그러니까 내가 너무 안 좋은 생활 습관과 식단 때문에 이렇게 몸이 안 좋아진 건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각종 염증이 생긴 게 아닌가 해서 저 스스로 저를 진단한 거죠. 제가 오진에서 하지 말라는 초보가 하는 독단적 판단, 제가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일단 그래도 어쨌든 운동을 했기 때문에 조금은 더 체력이 붙긴 했는데, 그냥 제가 원래 하고 싶었던 일들조차 막 하기가 싫고 의욕이 없으니까 막 사람들을 만나는 것조차 이제 어려워지는, 제가 원래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는데 사람 만나러 나가는 것도 싫더라고요. 그래갖고 거의 뭐 집에서 칩거 생활하다시피 그렇게 지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운동이나 생활 패턴 그리고 식단으로도 해결이 안 된 거죠. 그래서 이거 아무래도 뭔가 몸에 이상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그때 이제 병원에 갔을 때 동네 내과를 갔는데, 그때 나왔던 증세가 처음으로 나온 게 이제 막 고지혈증, 간염, 그리고 식도염, 후두염 이런 것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 염증들이 있다는 걸 알고, 내가 이 염증 때문에 아프구나 해가지고 이비인후과 그리고 내과에서 고지혈증이나 이런 거 처방, 그리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원리들 듣고, 그래서 어쨌든 뭐 그런 식으로 한 달 동안 정말 열심히 더 관리해서 간 수치가 막 500까지 갔었는데 뚝 떨어뜨렸어요. 이 간 수치가 또 높아졌던 게, 건강식품을 많이 먹으면 제가 기력이 회복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수강생분들이 저한테 이제 건강 보조식품을 사준 게 되게 많았어요. 뭐 홍삼, 배즙, 도라지즙, 사과즙, 뭐 각종 즙들.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수강생들이 제가 아프니까 이제 한 번에 많이 사줘서 그 정성을 봐서 하루에 막 즙들을 많이 먹은 거예요. 그런 걸로 이제 막 폭식을 하다 보니까 이제 병원에서 그러더라고요. 이 간 수치를 가장 올리는 주범이 술보다 이런 건강 보조식품이래요. 그래서 저는 그 사실을 몰랐고, 그런 즙들 막 이런 거 먹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그거를 다 끊고, 또 이제 운동도 열심히 하니까 식단 관리도 하니까 술도 이제 안 먹었고 아예. 그러니까 이제 한 달 만에 건강 범위에 들어왔어요, 간 수치가. 그래서 이제 의사분도 되게 놀랬는데, 문제는 간염을 그렇게 말짱하게 만들고, 후두염도 그렇게 열심히 해서 말짱하게 만들고, 식도염도 낫게 하고, 고지혈증도 유산소 열심히 하니까 고지혈증이 없어지더라고. 근데 이제 그렇게 해도 제가 말짱해졌는가? 아니요, 똑같았어요. 여전히 이 기억력 감퇴, 체력 감퇴, 그리고 좋아하는 일을 하기 싫은 상태, 무기력한 상태, 그리고 막 각종 두통 막 이런 것들은 전혀 나아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거 너무 이상해서, 이거 동네 병원에서는 아무래도 이게 한계인가 보다. 그래서 좀 큰 병원을 가면 나에 대한 어떤 디테일한 증세들이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이제 큰 병원을 갔죠. 큰 병원도 한 군데 안 갔어요. 혹시 해서 여러 군데를 같이 예약해서 다녔는데, 근데 그렇게 한 거에 비해서 아무런 결과는 없었습니다. 거기서 나온 결과는 똑같았어요. 모두 정상이시다. 피검사를 해도 정상, 종합검진을 해도 정상. 검사 비용만 엄청 든 거죠. 그러면서 오히려 제가 그러면 왜 이렇게 아플 걸까요? 이러니까 이제 하시는 말씀들은 이 건강 염려증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건강을 자꾸 염려하다 보면 이게 아파지는 병. 제 몸은 제가 알잖아요. 그런 건지 아닌지 정도는 들었을 때. 그건 절대 저는 진짜 비공감했어요. 그래도 혹시 의사분들이니까 맞는 말이겠지 해서 제가 이제 심리센터, 정신과 이런 데를 좀 갔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건강 염려증은 심리적인 어떤 불안감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마음의 병이 생겼나? 그래서 이제 갔죠. 그랬더니 또 정신과하고 심리센터에서도 정상. 그러니까 결국
결국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또 몇 달을 그냥 지냈어요. 그냥 무기력한 상태로. 그래서 그냥 이대로 살 수는 없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나. 근데 이제는 뭐 모든 병원을 다녀봐도 다 말짱하다고 하니까 뭐 방법이 없었죠.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있었어요. 병원에서 저한테 저의 어떤 전문 영역에 있어서는 정상으로 나오시긴 했지만 혹시 신경과나 그런 쪽으로, 가정의학과나 이런 쪽으로 가시면 증세가 나올 수도 있다. 왠지 신경 문제이신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해주신 의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신경과? 생각해보니까 제가 태어나서 신경과를 가본 적도 없고 그게 뭐 하는 데인지도 몰라서 동네에 있는 가장 가까운 신경과부터 갔어요. 그냥 가정의학과였는데, 가정의학과 원래 모든 건 다 하니까 갔다가 거기서 이제 만난 의사분이 저한테 이러시더라고요. 다른 모든 의사들은 모르겠다, 점검부터 해야 된다, 항상 점검이 무조건 들어가요. 근데 이제 이분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저의 얘기를 듣더니 그냥 5분 만에 그러는 거예요. 수환이, 너는 두뇌 피로가 너무 많이 쌓여서 생각을 너무 많이 해서 두뇌 피로가 심해서 그런 거야. 너는 둔감 훈련이라는 게 필요해. 둔감 훈련? 그게 뭐예요? 이러니까 이제 생각을 적당히 할 줄 아는 훈련이래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을 너무 많이 하고 살았으니까. 그래가지고 너무 얘기가 와닿는 거죠. 일리가 있는 거지. 왜냐면 나는 한 번도 이런 발상을 해본 적도 없고 이런 얘기를 해준 전문가도 없었는데 나한테는 이제 일말의 희망이 있는,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치료법이었던 거죠. 그래서 저 이거 해보고 싶다고, 둔감 훈련. 어떻게 신청하고 하면 되냐고 그랬더니 거기에 의사가 좀 독특했어요. 개인 병원인데 3개월에 500만 원이고 어떤 게 아파서 왔든 무조건 3개월에 500만 원이래. 3개월 과정을 거쳐서 이제 치료가 될 거래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잘 생각해보세요. 제가 그동안 50명의 의사와 10군데가 넘는 병원들, 그리고 수백만 원, 수천만 원에 달할 정도의 어떤 점검 비용들과 검사 비용, 치료 비용들, 이런 것들을 앞으로 더 해야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게 해결이 되면 전 앞으로 그런 비용도 안 내도 되거니와, 제가 한 달에 3천만 원씩 1년이면 3억인데 저는 그때 1년을 쉬어서 어떻게 보면 3억의 손해를 본 상황이었어요. 그럼 500만 원 아끼려다가 3억을 날린다? 이게 얼마나 바보 같은 기사냐. 그래서 물론 이제 그 돈을 떠나서 제가 계속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것도 너무 재미가 없고, 삶이. 그래서 저는 해보겠다고. 이분을 믿었다기보다는 일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론이니까 가능성을 좀 봤고요. 그리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했던 거죠. 근데 만약에 제가 이때 가짜일 것 같아서, 사기꾼일 것 같아서 그 신청을 안 했다면 전 아마 지금까지 일을 못했을 거고 이런 강의도 못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바로 결제를 했죠. 그리고 나서 처음에는 그분이 알려주는 훈련법대로 하는데 잘 안 됐어요. 첫날은 아무런 효과를 못 봤는데 두 번째 날 저는 이제 제가 이분이 하라는 훈련법대로 안 해서 효과를 안 본 게 아니라 아직 그 훈련을 잘 소화하지 못해서 효과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계속 하다 보니까 이틀차 때 이제 효과를 보기 시작했어요. 효과를 보기 시작하니까 이제 이 방법에 대한 신뢰가 더 올라가잖아. 이 피로감이 좀 없어지더라고. 그리고 나서 계속 점점점 효과를 보다가 2주가 됐을 때 이제 완쾌를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그렇게 해서 저는 결국에 극복을 했고요. 그때부터 이제 다시 원래처럼 에너지가 넘치게 됐어요. 제가 우리 수강생들도 알다시피 원래 에너자이저였어요. 철인이라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그냥 하루에 10시간을 논스톱으로 강의를 하고 나서 뒤풀이에서 또 수강생들하고 밤새도록 술 먹고 새벽 6시까지, 그리고 집에 가서 3, 4시간 잔 다음에 또 10시까지 또 그렇게 반복해서 강의를 할 정도로 미친 듯한 에너지를 발휘하고 있었어요. 32살까지. 근데 이제 33부터 조금씩 그게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그 체력이 34세 이제 무기력을 제가 느꼈던 거죠. 근데 이게 저는 나이 들어서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그랬다가 이제 잘못된 규칙들, 생활 패턴, 그리고 제가 이제 건강 관리를 잘 못해서 뭐 술을 많이 먹고 그 다음에 식단 관리 못하고, 그리고 운동을 안 해서 일어난 문제라고 생각했다가 알고 보니까 또 그것도 아니었고, 그래서 이제 각 병원 가보니까 각종 염증이 있어서 이것 때문에 그런가 했더니 염증을 다 치료해도 여전히 똑같았고, 제 몸의 증상은. 그리고 나서 이제 큰 병원들 다니다가 결국에는 제 증세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전문의를 만난 거죠. 그리고 이제 잘못된 해결책들을 혼자서 계속 어떻게 보면 해봤던 거잖아요. 처음에 건강 문제겠지, 아무런 대책도 없는. 그 다음에 이제 생활 패턴 바꿔보고, 그러다가 이제 병원 다니고 이랬던 건데, 어쨌든 여기까지가 저의 오진이라고 할 수 있고, 올바른 방법을 찾으려고 이제 전문가를 찾아다니다가 결국에는 저의 문제점의 원인과 해결 방법을 아는 사람을 만나서 2주 만에 극복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독학할 때 1년 동안 해도 안 됐던 게 전문의 찾으니까 2주 만에 끝났다는 얘기죠. 야, 근데 제가 이제 그거를 깨닫고 나서 돌아보니까 제 수강생분들이 그동안 저한테 교육받으면서 갑자기 열정을 잃고 갑자기 무기력해지는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저는 이때까지 그 원리와 해결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렇게 될 때마다 저는 도와줄 수가 없었어요. 그냥 왜 갑자기 또 열정을 잃지? 그러니까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번아웃처럼 흥미를 잃는 건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34살 때 그걸 잃어보고 나서 이제 치료를 하고 극복하고 다시 이제 교육으로 복귀했을 때 이제 이 수강생들이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무기력 클래스를 모든 교육 과정에서 가장 우선순위로 먼저 가르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 이제 모든 수강생들을 무기력을 해주고 나서, 극복시켜주고 나서 무기력에 빠지지 않는 역량을 만들고 난 상태에서 이제
교육들을 시작하니까 중간에 열정이 식어서 사라지는 수강생들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 수강생들 돕고 나니까 이제 주변에 있는 사회생활을 하는 분들이 또 보이고, 그분들이 이제 안타까워서 저처럼 이렇게 잘못된 해결책들로 이제 시간 낭비하고, 또 어떤 분들은 끝까지 못 찾아서 점점 이제 병이 키워져요. 제가 3편에서 얘기했죠. 결국엔 병이 된다고. 그래서 그런 증세들을 겪지 말라고 제가 이제 유튜브에다가 제 강의를 신청하지 않는 분들도 적어도 저한테 안 배운다고 해도 잘못된 해결책들은 이제 버리셔라 라는 마음으로 이제 유튜브나 그다음에 이제 우리 수강생들, 교육받지 않는 무기력 클래스를 수강받지 않는 그런 사람들한테도 이제 무료로 잘못된 원리들하고 우리가 무기력에 왜 빠졌는지 원인과 근원들은 이제 알려드리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죠. 여기까지가 이제 저의 썰이었는데, 이걸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은 사실 이해가 빠르신 분들은 이미 눈치챘을 거예요.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뭐예요? 결국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전문의를 찾아서 그 전문의한테 정확하게 원인을 듣고 처방을 받아서 그 사람이 하라는 대로 해가지고 해결을 하는 거죠. 한마디로 전문가를 찾으면 돼요. 근데 이제 이때 이 전문가를 찾을 때 이제 돈이 들어가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좀 아까운 분들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한테 들어가는 돈보다 제가 이대로 살아가는 게 더 아까운 거를 느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한 건데, 이 전문가를 찾았을 때 이제 들어가는 치료 비용이나 강의 비용 이런 게 이제 돈 아까운 분들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이제 아무래도 투자를 망설여하고 치료를 시작하지 않고 그냥 독학으로 하려고 하죠. 그러면 이분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여태까지 유튜브에서 알려드린 이론들이죠. 그러니까 원인하고 근원을 사실 제가 짚어드리기 전에 몰랐을 거 아닙니까? 그런 원인하고 근원이라도 이렇게 찾아보고 자꾸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저를 통해서 이렇게 깨달았다면 잘못된 방법들이라도 이제 다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잘못된 오진들과 해결 방법들 다 알려드렸잖아요. 일단 그것들은 다 하면 안 되고요. 원인이 뭐였어요? 두뇌 피로. 근원은 잣대. 이것이 해결되는 방법이어야 돼요. 예를 들어 제가 유튜브에서 무기력 해볼법 이렇게 쳐봤어요. 그랬더니 빛을 쐬래요. 햇빛. 여러분들 햇빛 쐬면은 두뇌 피로가 없어지고 잣대에서 벗어나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건 잘못된 방법이야. 그러니까 전문가를 찾아서 해결 방법을 순식간에 얻어낼 게 아니라면 어떻게든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가설들은 다 찾아내야 돼요. 근데 저는 그 가설들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는 방법이 없었어요. 왜? 초보인데 그걸 어떻게 판단해? 해봐야 알지. 그러니까 한 가지 방법마다 한두 달씩 해보느라고 시간이 그렇게 1년이 흘러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저의 강의를 듣고 이제 원인과 근원을 알았기 때문에 금방 잘못된 해결 방법인지 올바른 해결 방법인지 구분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독학으로 막 했었잖아요. 독학으로 할 때는 저는 지금 과거로 돌아가도 찾을 자신이 없어요. 왜냐면 이 방법은 진짜 제가 생각할 수 있는 지혜에서 나올 방법이 아니었어요. 이 두뇌 피로 해결 방법은. 그래서 내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내리고 싶은 이제 결론은요, 일단 웬만하면 돈이 아깝다고 이런 치료비 3개월에 500만 원이라고 해도 그걸 아까워하지 마세요. 그것들을 다 지불하시던지, 아니면 만약에 그게 너무 돈 아깝고 나는 그런 돈은 없다, 너무 비싸다, 말도 안 된다, 그러면 그렇게까지 비싸지 않은, 제가 지난 강의에도 얘기했다시피 신경과나 정신과를 한번 찾아보세요. 가정의학과를. 아니면 이제 뭐 저한테 받는 방법도 있을 거고, 만약에 이제 다 싫다, 돈 쓰는 건 진짜 싫다, 그러면 어떻게든 독학으로 알아가야죠. 근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진짜 독학은 이건 진짜 불가능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일단 저한테 만약에 이제 배우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저는 이제 저의 강의에 대한 훈련 방식을 어느 정도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저한테 배울 때는 첫 주에서 일단 결과가 나와요. 그러니까 개인에 따라 좀 3일 걸리는 분들이 있고 7일 걸리는 분들이 있는데, 빠른 분들은 3일, 그러니까 이제 수용성이 높아서 제가 시키는 훈련을 막 진짜 맹목적으로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3일 만에 무기력을 극복하고요. 효과는 첫날부터 느끼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첫날과 둘째 날부터 효과들을 느끼다가 셋째 날부터 이제 무기력이 완전 극복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피로하지도 않고 불면도 없어요. 그냥 침대에 누우면 아침이에요. 정말로 그래요. 그리고 심지어 10년 동안 알코올 중독자였던 분들, 그리고 이제 생각이 많고 스트레스가 많다 보니까 수면 무호흡증이나 그런 거에서 이제 벗어나요. 병원에서도 고쳐주지 못한 이명 무호흡증, 저는 이명 어떻게 낫는지도 몰라요. 근데 제가 이렇게 무기력에서 극복시켜주니까 이명들이 낫는 거지. 그게 다 스트레스에서 시작된 거니까, 무기력하고. 자, 어쨌든 그렇게 첫날 둘째 날부터 효과를 보다가 3일차에서 무기력이 극복되고, 좀 느린 분들, 그러니까 수용성이 좀 느려서 동기들이 바뀐 거 보고 와, 진짜 이 강사가 말한 게 맞나 봐 라고 뒤늦게 수용하는 분들이 한 1주 정도 걸리세요. 무기력 극복하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1주 차면 이제 훈련을 한 분들 중에서는 다 극복이 됩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안 한 분이 있다 그러면은 이제 훈련대로 안 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직도 나를 안 믿는 분인 거지. 근데 이제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1주차 때 그래서 만나서 이제 오프라인에서 피드백을 해줘요. 그게 이제 2회차 수업입니다. 그러니까 1회차 수업 때 제가 오프라인에서 여러분들한테 훈련법을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이 유튜브에서 안 알려드리는, 여기서 알려드릴 수가 없는 방법. 왜냐면 이게 여러분들을 돕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여기서 이거 이론만 알려드리잖아요. 그러면 몇 번 해보고 안 된다고 이 유일한 정답을 버린다니까? 이게 진짜 유일한 정답인데, 의사들이 알려주는. 물론 두뇌 피로만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알려줬을 때 처음에 강의 1회차 때 알려드리고, 그리고 이제 2회차 때 1주 동안 한 거에 대해서 수용한 분들은 이미 바뀌었으니까 더 이상 알려줄 필요는 없어요. 그 훈련 방법에 대해서 더 많은 정보와 지식들을 알려드릴 뿐인 거죠. 이 무기력에서 벗어나는 역량을 숙련시키기 위한 어떤 더 추가적인 개념들을 알려드리게 합니다, 이런 분들한테는. 근데 만약에 수용
행동을 안 해서 훈련을 안 한 분들이 있어. 뭐 예를 들어 내가 총 7가지 행동훈련이 있는데 이 행동훈련에서 뭐 예를 들어 1번 행동을 안 해왔어요. 그러면 왜 안 하는지를 들어보고 나서 이분의 이제 가치관을 들어보면 왜 이 훈련을 못 믿고 있는지가 나타나요. 그러면 이제 그 훈련을 믿고 따를 수 있게끔 제가 이제 피드백을 해줘요. 그러면 이제 이분이 2주차부터 이제 남들처럼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극복이 되죠. 이렇게 훈련한 분들 중에서는 극복이 안 된 분들은 여태까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훈련법을 할 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일단 훈련을 할 때 무기력한 분들은 에너지가 없어요. 뭐 되게 많은 시간을 공부하고 투자할 시간이 없다고. 그래서 막 이거 이론 공부하는 그런 훈련이 아니고요. 훈련을 할 때 필요한 행동은 딱 0초 걸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지금 점프해보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럼 점프하는데 1초면 되죠. 0초 1초. 그래서 제가 훈련법 이름을 0초 훈련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0초 훈련으로 7가지 행동을 하게 되고 이것들을 이제 점검하는 온라인 트레이닝이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10분만 점검 시간을 갖게 되고 훈련은 0초. 그렇게 1주를 하면 무기력은 극복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루에 10분 투자해서 1주면 무기력이 극복된다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 이제 이 방법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게 진짜일까 아닐까 너무 의문을 갖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게 무기력 빠진 분들이 생각이 되게 많잖아. 그러니까 저를 처음 만난 분들, 영상에서 지금 저를 처음 접한 분들은 제가 나쁜 놈 아닐까? 사기꾼 아닐까?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분들한테 내가 그러면 온몸으로 한번 겪어보세요. 난 자신 있으니까 해서 일부러 후불 교육 과정으로 해요. 그러니까 1주 동안 제가 하라는 훈련법대로 한 다음에 효과 없으면 돈 안 내도 되니까 그냥 받다가 가시라 이거죠. 근데 효과가 있으면 효과 있을 때 저한테 이제 고맙다면 그 고마움의 마음으로 수강료를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기력 클래스는 후불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주차가 끝났을 때 여러분들은 이미 훈련대로만 하면 효과를 볼 수밖에 없어요. 자, 여기서 제가 이 강의를 5월 29일날 5월 28일날 하잖아요. 여자분들은 5월 28일, 남자는 5월 29일날 하는데 이분들을 위해서 제가 미리 말씀드릴 게 있다면 자, 분명히 저한테 강의 신청할 때 그 강의 신청 조건이 이렇게 적었죠. 수용성을 챙겼다는 가정하에만 신청하셔라. 다들 챙겼다고 얘기는 해요. 근데 막상 제가 훈련시키면 은근히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저한테 돈 낸 거 없죠. 저한테 수강료 낸 거 없어요. 그리고 제가 훈련하라는 대로 딱 1주만 해보면 돼요. 아니 1주도 아니야. 이틀이면 효과 본다고 했죠. 하루 이틀이면. 그러니까 진짜 하루 이틀만 제가 시킨 대로 한번 해보세요. 효과가 나타나는지. 그리고 나서 3일 4일만 제가 하라는 대로 계속 해보세요. 무기력이 극복되는지. 그리고 나서 제가 진짜 하라는 대로 그대로 했는데 3, 4일이 지나도 무기력이 극복 안 됐다. 그러면은 저한테 욕하고 가셔도 돼요.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들한테 손해보는 게 있어요. 기껏해야 3, 4일 동안 내가 시킨 훈련 해본 정도밖에 없죠. 근데 그 훈련도 손해라고 하기 어려운 게 0초라니까 0초. 하루 동안에 7가지 행동을 하면 되는데 그 7가지 행동이 0초 걸려요. 0초. 그 7가지 행동 다 합해도. 아니 이걸 어떻게 손해라고 볼 수 있지? 시간 손해도 없는데 에너지 손해도 없고 금전 손해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무기력 때문에 얼마나 괴로워요. 무기력 테스트 해봤죠? 엄청 괴롭다고 저한테 강의 신청서도 제출했잖아요. 이렇게 괴로운 상태를 하루에 0초 훈련해서 0초 동안 7가지 행동을 해서 손해 없이 금전적인 손해도 없고 시간 에너지 손해도 없이 3, 4일만 하면 이 온갖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피부가 좋아지고 각종 염증이 해결되고 아파지지 않고 관계가 좋아지고 예민함 없어지고 기억력과 체력이 돌아오기 시작하고 에너지가 넘쳐져서 삶에 활력이 생긴대. 이 안 할 이유가 뭐가 있어?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일단 손해본다는 생각하지 말고 저 의심해서 여러분들한테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일단 이왕 시작하기로 한 거 3, 4일만 진짜 제가 하란 대로 그대로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도 막 이거 안 될 것 같아. 이 방법 아닌 것 같아.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 물론 이제 제가 지금 디테일한 훈련법, 행동법을 안 알려드려서 지금 자세히 설명 못 드리는데 이번에 이제 오프라인 오시면 제가 이제 자세히 말씀드릴 거예요. 어쨌든 자, 여기까지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주고 싶었던 해결 원리입니다. 자, 이게 무기력 해결 원리예요. 디테일한 훈련법들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알려주기 아까워서 그러는 게 아니고요. 이걸 알려드리면 그대로 안 해요. 제가 이거 영상 과정으로 교육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오프라인은 눈앞에 나타나서 왜 훈련대로 안 했는지 이 사람들의 사고를 내가 읽을 수 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의 사고가 틀렸다는 걸 내가 깨닫게 해드려서 훈련법대로 하겠도록 내가 유도를 해드리고 점검을 해드리고 결국엔 따라오게 만들 수 있는데 영상 수강생들은 자기 멋대로 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훈련법대로 안 했는데 훈련법대로 했다고 생각해가지고 이거 효과 없네 이러면서 효과 못 봤다고 하는 그런 소수의 분들이 있었어요. 그때부터 제가 결심한 게 이 무기력만큼이라도 절대 영상으로 알려드리면 안 되겠구나. 다른 모든 교육 과정은 영상으로 알려드려도 되는데 이 무기력만큼은 진짜 영상으로 알려주는 건 매우 위험한 행위구나 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영상은 제가 몇천 명, 몇만 명도 도와드릴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효과를 100%를 제가 장담해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분들이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제가 케어해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오프라인에서 제가 케어할 수 있는 인원은 적을 수밖에 없지만 이분들만이라도 내가 계속 끝나는 대로 시간
시간 되는 대로 도와드려야겠다 해서 하는 겁니다. 다만 이 무기력 클래스가 1년에 딱 한 번밖에 못해요. 왜냐면 제가 가리키는 교육 주제가 사실 되게 많고 이게 원래 메인 주제가 아니잖아요. 저는 원래 메인이 사랑 때문에 어려워하는 분들 도와주는 교육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이 뭔지 몰라서 사랑을 못하는 분, 사랑이라는 마음이 닫혀서 상처에 두려움이 있어서 사랑을 못 주는 분, 남한테 사랑은 잘 주는데 사랑을 받을 만한 매력이 없어서 사랑을 못 받는 분, 그러니까 사랑에 실패하는 분들, 또 사랑하는 커플, 연인, 부부라고 해도 부부 간의 갈등, 연인 간의 갈등을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헤어지는 분들, 자 이런 거를 이제 도와드리는 게 제 메인 교육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이제 해결하려면 자존감도 필요하고요, 대화표 필요하고, 매력 필요하고, 남성미 필요하고, 여성미 필요하고, 오르가즘 필요하고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서브 교육들이 막 생기는 거지. 그 서브 교육 중에 하나가 무기력인 거예요. 왜? 무기력하면 연인을 만날 기운도 없어서 연인하고 사이도 틀어지거니와, 싱글들은 연인을 만나러 밖에 나가야 되는데 밖에 나갈 에너지가 없어서 밖에 안 나가요. 그러니까 이분들을 위해서라도 무기력을 알려줘야겠더라고. 그러니까 저는 원래 무기력 강사가 아니었는데 무기력을 알려줘야만 사랑을 잘하게 돼서 어쩔 수 없이 알려주게 된 거죠. 뭐 물론 이제 개인적으로 무기력한 분들이 너무 힘들게 살아가니까 그걸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어쨌든 결국엔 사랑을 위해서 1단계로 먼저 알려드리는 교육이죠. 자 어쨌든 그래서 제가 해야 될 교육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올해도 지금 사랑 때문에 어려워하는 분들을 돕기 위한 교육 과정들을 계속 해야 돼서, 제가 이 무기력 클래스가 보통 3주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할 기회가 1년에 한 번 정도밖에 없어요. 사랑 클래스, 자존감 클래스, 대화 클래스, 남성미 클래스, 오르가즘 클래스, 뭐 이렇게 각종 클래스들을 다 하려다 보면은 1년 동안 다 하지도 못해요. 근데 무기력은 너무 중요하니까 그나마 이제 한 번이라도 하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2022년도 올해는 5월에 하고, 지금 28일, 29일 이때 오프라인 클래스가 이제 시작이 되니까 아직 신청 안 한 분들 있으면 지금이라도 꼭 신청하시고 꼭 극복하시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겠어요. 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무기력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수 있는 해결 원리의 전부고요. 이제 남아있는 건 여러분들이 빨리 극복을 해서 이런 것들에서 벗어나면 자기가 얼만큼 의욕이 넘쳐지고, 자기가 이제 못난 사람,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 게으른 사람이 아니라 그동안 무기력해서 에너지가 없어가지고 의욕이 없었던 거구나, 그런 걸 겪는 날이 올 겁니다. 자 어쨌든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할게요.